여러분, 단 하나의 자동차를 타야 한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성능, 실용성, 각종 편의사양, 이 모든 걸 다 가진 차가 있다면 좋겠죠. 지금 제가 가지고 나온 자동차가 딱 그렇습니다. 자, 일단 첫인상은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짜세가 나옵니다. 터보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있는 램프가 좀 더 고사양의 HD 매트릭스 램프가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4개의 주간주행등 사이에 가운데 커다란 광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각각의 4개가 램프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범퍼 하단부 보면은 일단 놀라운 게 여기가 엄청나게 큰 구멍이 뚫려 있죠. 별도의 바람막이도 없이 그냥 공기를 받아들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주 작은 날개가 3개가 달려 있거든요. 측면 쪽으로 공기를 유도하도록 설계를 해 놓은 게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스포일러가 달려 있는데 이쪽에서 이 플랩을 막아주면은 이 아래쪽으로 공기를 유도해서 원활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그냥 봤을 때는 카이엔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더 빨리 달려야 하니까 이런 터보 GT 모델 같은 경우는 이 공기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에어로 장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신형 카이엔 터보 GT 엔진룸입니다. 4.0L V8 트윈 터보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최고 출력은 673마력, 최대 토크는 86.7kgm, 아주 엄청난 출력을 자랑하는 모델입니다.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는 3.3초 만에 가속을 한다고 해요. 웬만한 슈퍼카보다 빠른 가속력이죠. 이 엄청난 성능은 좀 이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이제 옆모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엔 모델은 SUV랑 쿠페형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오는데 카이엔의 최상위 라인업인 터보 GT는 이 오로지 쿠페형 모델로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22인치 엄청나게 큰 휠이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 사이즈도 앞바퀴는 285, 뒷바퀴는 315의 아주 커다란 광속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리렐리의 피제로 코르사 사양이 들어갔네요. 기본형 카이엔에 들어갔던 요코하마 어드방 타이어랑 비교하면 확실히 트레드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밋밋한 아주 초고성능 타이어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휠도 크고 타이어도 큰데 브레이크도 크죠. PCCB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가 기본입니다. 그냥 바닥에 내리꽂겠구나 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카이엔 터보 GT에는 이 외관 곳곳에 카본 소재가 적용이 되는데요. 일단 이 사이드미러 커버에 카본 소재가 적용됐고, 그리고 이 루프 무게중심을 낮추기 위해서 카본 소재를 적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정말 공격적으로 생겼습니다. 터보 GT에만 있는 상단부 리어 스포일러, 그리고 이 하단부에도 스포일러가 추가적으로 있는데 지금은 트렁크 끝단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실제로 달리면 이게 솟아오르는 가변형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각도를 만들어내서 더 많은 다운포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외에는 이제 신형 카이엔과 동일한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터보 GT라는 레터링이 멋있게 들어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 하단부 본격적인 디퓨저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무려 카본으로 마감이 되어 있거든요. 날개도 꽤 큼직하게 자리해서 이 공기의 흐름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이 티타늄으로 마감된 듀얼 팁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트렁크 높이나 하단부 넓이 이런 부분은 기본 카이엔과 큰 차이는 없는데 경사진 루프라인 때문에 위쪽 부분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카이엔 SUV 모델 같은 경우는 770L가 들어가는데 쿠페 모델은 538L로 꽤 많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닫히는 라인이 이렇게 쭉 떨어지다 보니까 짐의 높이가 여기를 넘어서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가용한 용량은 좀 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누워볼까요? 자, 제 키가 174 정도 되는데 지금 제 머리가 거의 헤드레스트까지 나오죠. 그래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누우면은 그래도 편하게 누울 수 있는 정도고, 등받이도 SUV 모델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펴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SUV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을 통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 쿠페형 모델은 슬라이딩은 따로 지원하지 않네요. 4인승이 기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운데는 사람이 앉을 수 없고 안전벨트도 딱 2개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쿠페형 모델이다 보니까 확실히 공간 손해 보는 게 확 느껴지네요. 특히 제가 SUV 모델을 앉았을 때는 이 머리 공간이 많이 남았었는데 지금 보시면 주먹 한 개도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고, 키가 크신 분들은 2열에서 그렇게 편하게 앉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착자감도 괜찮고 방석 크기도 뭐 적당하고요. 다만 이게 지금 터보 GT 모델 같은 경우는 가운데 부분이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름에는 조금 덥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차는 카본 루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야가 조금 제한되고 실내가 좀 어둡게 느껴지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SUV 모델과 비교해서 이쪽에 마련됐던 선블라인드가 사라졌습니다.
일단 기본형 카이엔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이 소재죠. 많은 부분에 이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 전반과 센터 콘솔 그리고 스티어링 휠과 이 도어 트림까지 알칸타라 재질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시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이 차가 일반형 카이엔보다 거의 1억 원 가까이 비싼 모델인데 이 시승차 같은 경우는 시트 옵션이 별도로 안 들어가서 그런지 조절할 수 있는 방향도 8방향으로 제한되고 착자감 자체는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도 충분히 낮고 허벅지나 허리 부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알칸타라 소재랑 더불어서 이 카본 소재도 조금씩 추가가 됐는데 보시면 이 도어 트림과 대시보드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주변부를 카본으로 감싸놨습니다. 그리고 최상위 모델답게 이 스포츠 리스폰스 버튼 빨간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멋있고 누르고 싶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전반적인 구성은 일반적인 카이엔이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조금 원가 절감의 흔적인지 여기에 자세히 보면은 통풍 시트 형상이 남아있긴 합니다. 단순히 옵션이 안 들어갔다고 해서 조명을 그냥 안 들어오게 한 세팅인 것 같아요. 이런 건 이제 좀 비싼 자동차인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러면 실내를 살펴봤으니까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멀 모드로 시속 9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좀 놀라울 정도로 편합니다. 670마력의 괴물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부드럽고 하드코어하고 조금 불편할 정도로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카이엔 기본형의 한 스포츠 모드 정도? 슈퍼 SUV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주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고성능 모델인데 안 달려볼 수가 없죠. 지금 스포츠 플러스 모델을 넣으면 바로 차체가 한 단계 더 낮아지고요. 가변 배기도 열리면서 배기음이 본격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밟았다 하면은 도로가 짧아지는 마술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 그리고 이 차가 단순히 직발만 빠른 건 아닙니다. 고성능 자동차의 성질을 할 수 있는 독일 뉴르부르그링 서킷 노르드슐라이페 구간을 SUV 중에서는 가장 빠른 기록을 갖고 있어요. 7분 38초대를 찍으면서 기존의 형제 모델인 아우디 RSQ8이 갖고 있던 기록을 4초나 당기면서 갈아치웠습니다. 단순히 힘으로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공력 성능이라던가 주행과 관련된 첨단 기능들이 어우러져서 아주 깔끔하고 안정적인 고속주행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앞타이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빠른 속도로 코너를 들어갈 때도 접지가 한참 넘는 게 느껴집니다. 야, 이거는 진짜 안 밟을 수가 없네. 한 가지 아쉽다면은 볼륨이 조금 작습니다. 강력한 엔진이 돌고 있고 밖에서 들었을 때도 소리가 굉장히 컸거든요. 막상 이렇게 문을 다 닫고 달리는 실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게 조금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텐션을 잠시 낮추고 이제는 고속도로 정석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DAS를 설정을 했는데 신형 카이엔이 우리나라의 초기 물량에 차로 유지 장치가 빠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카이엔 터보 GT도 마찬가지네요. 4분기 물량에는 들어온다고 하는데 없는 건 좀 아쉽습니다. 자, 방지턱도 한번 넘어볼까요? 한 시속 30km 정도로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멀 모드고요. 승차감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그냥 카이엔이랑 비교해도 크게 막 불편하거나 그런 거 전혀 없고 단단하면서도 쫀쫀한 그 느낌이 아주 잘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비입니다. 연비 좋을 거라고 기대 안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제 발끝 신공을 통해서 이 고속도로 달렸을 때는 그래도 두 자릿수는 찍었거든요. 리터당 10km 중반에서 11km까지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이상 올리는 건 좀 힘들었고, 그리고 확실히 시내에서는 연비가 쭉쭉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지금 이제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누적 연비가 6.7km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차 공인연비가 리터당 6.5km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달렸는데도 공인연비보다는 그래도 잘 나와주고 있네요. 6.7이니까 어제 람보르기니 우루스 퍼포먼테를 이렇게 동시에 시승하는 기회가 있어서 시승 소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 차가 사실 공유하는 게 꽤 많습니다. MLB 이보라는 동일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졌고, 심지어 엔진도 같은 뼈대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렇게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데 슈퍼카 브랜드와 스포츠카 브랜드가 만든 SUV는 어떤지, 이런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출력은 조금 다른데 우루스 퍼포먼테가 666마력,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카이엔 터보 GT는 673마력으로 포르쉐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최대 토크는 86.7kgm로 동일하고요. 그리고 정지 상태에서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도 3.3초로 동일합니다. 일단 타자마자 승차감, 카이엔 터보 GT와 우루스 퍼포먼테를 아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루스는 일상주행을 조금은 포기해야 될 정도의 엄청난 단단한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어요. 노멀 모드 세팅이 이 카이엔 터보 GT의 한 스포츠 내지는 스포츠 플러스, 그만큼 단단한 승차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이 비결은 코일 스프링 서스펜션입니다. 람보르기니 주장에 따르면 조금 더 민첩하고 날렵한 핸들링을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서스펜션 세팅도 단단하게 하니까 거의 뭐 돌덩이다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카이엔 터보 GT 너무 편하죠. 일반 모드에서는 편하게,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는 굉장히 하드하게 달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반응은 뭐 사실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카이엔은 노멀 모드에서는 꽤 많이 컴포트하게 세팅이 돼 있어서 추월 가속을 할 때 가속 페달을 꽤 많이 밟아야 되거든요. 반대로 이제 우루스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스트라다 모드에서도 가속 페달에 힘을 주면은 금세 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이제 둘 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나 코르사 모드를 놨을 때는 둘 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긴 합니다만, 람보르기니 쪽이 조금 더 민첩하고 영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스티어링 반응도 두 차 모두 굉장히 민첩하고, 브레이크도 두 차가 동일하게 카본 세라믹 브레이크 10피스톤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실용적인 측면에서 보자면은 일단 우루스는 2열이 폴딩이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렁크를 좀 많이 활용하시는 분들은 우루스가 조금은 작게 느껴질 수 있어요. 가뜩이나 이 쿠페형 디자인으로 트렁크 상단부를 많이 깎았기 때문에 올라운더로 쓰기에는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이 카이엔 터보 GT 같은 경우는 6대4 폴딩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 차가 조금 더 유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이제 플랫폼과 부품을 공유한다고 해서 좀 많이 비슷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폭스바겐 그룹의 모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뼈대를 공유하는 건 맞지만 그 위에 쌓아 올리고 조립하고 튜닝하는 거는 각자의 브랜드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확실히 이 카이엔 터보 GT나 우루스를 동시에 비교해 시승해 보니까 그 말이 확 와닿았고, 그만큼 이 브랜드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비교 시승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이엔 터보 GT 시승을 마쳤습니다. 카이엔 베이스 모델을 시승할 때만 해도 조금 더 포르쉐다운 강력한 성능이 아쉬웠었는데, 이 차는 그거를 충족하고도 한참 남는 정말 강력한 성능이 인상적이었고요. 고성능 차는 불편할 거다라는 편견도 아주 가뿐히 깨준 우주 명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한 대의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저는 카이엔 터보 GT를 고를 것 같아요. 그만큼 만족도가 높은 자동차였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자동차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토그래프 권지웅이었습니다.